어머니, 앞도 안 보이시는데 괜히 돌아다니다 사고 나면 어떡해요? 여기서 딱 10분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며느리 미니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외딴 정류장. 쏟아지는 폭우 속에 시각장애인인 저를 던져두고 그녀는 비웃음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을 제 명의로 돌려놨다는 가짜 서류만 믿고 말이죠. 자기야, 이제 우리 세상이야. 그 노인네, 지금쯤 빗물 받아먹고 있겠지? 자, 이 샤넬백이랑 저 다이아몬드 시계 다 포장해주세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지금 도난 미푼시로 정지되어 있는데요. 전 계좌가 동결 상태입니다. 뭐? 정지! 그럴 리가 없어. 그 노인네 명의를 다 뺏었는데 무슨 소리야? 미니는 몰랐을 겁니다. 그녀가 밟고 있는 그 화려한 압구정 백화점 건물이 그리고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탱하던 그 블랙카드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길바닥에 버린 눈먼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을요. 당장 지배인 불러.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VVIP야. 손님,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당장 내 건물에서 끌어내라고요. 잠시 후 백화점 본사 회장실에 거대한 문이 열립니다. 흠뻑 젖은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수천만 원짜리 실크 수트를 입은 채 제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자 기겁하며 주저앉는 며느리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미니야, 10분만 기다리라더니 내가 직접 너를 데리러 왔다. 근데 어쩌니? 이제 이 건물에 네가 발붙일 곳은 단 한 뼘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저는 더 똑똑히 보고 있었죠. 당신들의 그 추악한 본성을.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이 노인의 진짜 정체의 뒤통수를 맞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한남동, 남산의 전기가 흐르는 그곳엔 담벼락 높기로 유명한 대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저 박복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남 빌딩 할머니 혹은 압구정 유령 회장이라 부르죠. 하지만 제 아들 성준이와 며느리 미니에게 저는 그저 앞 못 보는 짐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제 세상은 온통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눈이 멀고 나서야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제 며느리 미니의 목소리에서 풍기는 그 비릿한 탐욕을 말이죠. 어머니, 오늘 병원 정기검진 있는 날인 거 아시죠? 이번에는 경기도 쪽에 새로 생긴 아주 유명한 안과로 갈 거예요. 서울은 너무 복잡해서 예약이 안 된다나 봐요. 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곧 다가올 승리에 대한 흥분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니야.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 늙은이 때문에 귀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성준이는 같이 안 가느냐? 성주 씨는 급한 회사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갔어요. 자, 서두르세요, 어머니. 비 올 것 같으니까. 성준이, 제 하나뿐인 아들놈은 오늘 아침 제 방에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다녀오세요 한마디라도 했을 놈이 마치 무언가 피하듯 도망치듯 집을 나갔더군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이구나. 저들이 나를 버리기로 작정한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차는 강남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미니의 진한 향수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민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저를 앞에 두고 그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민희가 낮은 목소리로 독백하듯 말합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 이 서류만 있으면 한남동 집도 상가 건물도 다 낼 거야. 그동안 그 노인네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앞도 못 보는 게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녀는 제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시각을 잃은 저에게 청각은 저주스러울 만큼 예민해졌습니다. 노인네, 역겨웠다. 제가 제 자식보다 더 아끼고 명품백이며 보석이며 아낌없이 퍼주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지만 저는 여전히 창밖을 보는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희야, 병원이 꽤 멀구나. 아직 더 가야 하니? 아유, 어머니? 좋은 병원이라 그래요. 거의 다 왔어요. 아, 근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네. 그때였습니다. 차가 갑자기 덜컹거리더니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민희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쪽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내리셔야겠어요.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저기 정류장 보이시죠? 거기서 비 좀 피하고 계세요. 제가 보험사에 연락하고 금방 올게요. 그녀의 손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밀쳐내듯 무례한 손길. 저는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밑으로 차가운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느껴졌습니다. 민희야, 여기가 어디라고 무섭구나.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니? 아유, 어머니. 제가 여기서 비 다 맞으면서 전화해요. 저기 정류장 벤치에 앉아 계시라니까요. 금방 온다니까요. 민희는 저를 낡은 나무 벤치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쥐어주더군요. 어제 제가 보지 못할 때 제 방에서 챙겨온 제 낡은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꼭 쥐고 계세요. 잃어버리지 말고. 자, 저 갑니다. 민희야, 민희야, 가지 마라, 민희야. 비명 같은 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멀어져가는 엔진 소리 그리고 찾아온 적막. 아니,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제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버렸습니다. 경기도 이름 모를 산골짜기, 인적조차 드문 낡은 버스 정류장에 앞 못 보는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버리고 떠난 겁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빗물에 젖어 오들오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떨리는 건 제 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딱 10분만 기다리세요.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괴물처럼 되살아나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제 가방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민희가 제 스마트폰을 챙겨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희가 예비용으로 제 가방에 넣어두었던 위치 추적용 구형 휴대폰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라도 서울로 돌아올까봐 감시하려던 용도였겠죠. 그런데 실수였을까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한잔해.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노인네 치웠어. 이제 이 집도 우리 거고 그 할망구가 숨겨둔 비상금도 다 우리 거야. 변호사가 그러는데 오늘부로 인감증명서 다 효력 발생했대. 야, 그래도 믿어오는데 좀 그렇지 않냐? 어디 시설에라도 보내지. 자기야, 정신 차려. 시설에 보내면 돈 들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실종 처리되는 게 제일 깔끔해. 걱정 마. 거기 사람 하나 안 다니는 곳이니까. 아들놈의 목소리, 그 비겁한 동조.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보따리 깊숙한 곳, 안감 사이에 숨겨진 작은 장치를 눌렀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 비서이자 이 홀딩스의 보안팀장에게 전달되는 긴급 신호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류장 앞으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5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급히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던졌습니다. 제 눈은 초점이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고로 한때 시력을 잃었으나 6개월 전 비밀리에 진행한 수술로 제 시력은 이미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척하며 저들의 악마 같은 본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고생했다. 지금 저들은 한남동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겠지? 예, 회장님. 지금 즉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까요? 아니, 그건 너무 재미없지. 가장 행복할 때, 세상이 자기들 발밑에 있다고 믿을 때, 그 순간의 지옥을 보여줘야지. 일단 압구정 분사로 간다. 내 카드와 계좌, 그리고 저들이 가졌다고 믿는 모든 명의를 분실 처리해. 지금 당장. 저는 빗물에 젖은 보따리를 정류장에 버려두고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미니야, 성준아. 너희는 오늘 잠자는 사자코터를 건드린 게 아니야. 너희를 먹여 살리던 신의 심장을 찌른 거지. 자,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돈이 어떻게 너희를 목졸라 죽이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심장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압구정의 한 백화점 명품관. 며느리 미니는 조금 전 경기도 숲속의 시어머니를 버리고 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사한 얼굴로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비밀 금고에서 훔쳐낸 블랙 마스터 카드가 들려 있었죠. 그 카드는 한도가 없는 제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니에게 그 카드는 이제 시어머니라는 짐을 치우고 얻은 승전물이었습니다. 어머, 202번 시즌 신상 맞죠? 블랙이랑 에토프 컬러 2개 다 포장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기 마네킹이 입고 있는 트위드 자켓도 사이즈별로 다 주세요. 선물할 데가 많아서요. 미니는 마치 이 백화점 전체가 자기 것인 양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점원들은 평소 VVIP인 제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 과도할 정도로 허리를 굽혔죠. 그녀는 그 권력의 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빗속에서 떨고 있을 시간, 그녀는 그 시어머니의 피땀 어린 돈으로 가짜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지난번엔 회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던 건데 이제는 상관없지 뭐. 자, 이것도 같이 결제해주세요. 미니는 제가 아끼던 단골 보석 매장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제가 사치 부리지 말라며 엄하게 단속했던 5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세트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백화점이야. 걱정하지 마. 그 노인네 휴대폰 내가 꺼놨어. 위치 추적, 그 정류장 주변에 CCTV도 없어. 당신도 빨리 와. 차 한 대 뽑으러 가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성준의 웃음소리. 그래, 고생했다, 미니야.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자. 사람답게 자신들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짐승처럼 버린 자들이 입에 담을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대화는 제 보안팀이 실시간으로 도청하여 제 리무진 스피커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지금이 네 인생 마지막 축제니까. 드디어 결제의 시간.
민희는 거만하게 블랙카드를 점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억 원의 금액이 찍힌 단말기. 하지만 평소라면 1초 만에 승인이 떨어졌을 그 기계에서 생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카드가 승인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도 없는 카드인 거 몰라요?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하지만 단말기에 뜨는 문구는 선명했습니다. 승인 거절, 분실 및 도난 신고된 카드입니다. 민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변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다른 사모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머, 쟤 이 집 며느리 아냐? 카드 정지됐나 봐. 손님, 실례합니다. 이 카드는 현재 본사로부터 분실 신고가 접수되어 저희가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 계좌로 연결된 체크카드들도 모두 지급 정지 상태로 확인되네요. 야, 너 미쳤어. 내가 이 백화점 VVIP야. 우리 시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박복자 회장님이라고. 지금 당장 본사에 확인해. 민희는 소리를 지르며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죠. 이미 이 백화점의 모든 전산망에는 박민희와 강성준에 대한 모든 자산 접근을 즉시 차단하고 발견 시 보안팀에 인계하라는 재침필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습니다. 손님, 방금 본사 회장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희 씨는 더 이상 우리 백화점의 고객이 아니며 무단으로 카드를 도용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제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뭐 회장실. 그럴 리가 없어. 그 할망구는 지금 경기도 산골짜기. 민희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시어머니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자백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백화점 대형 스크린에 믿을 수 없는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중앙홀의 대형 전광판. 쇼핑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아침 빗속의 정류장에서 민희가 저를 밀쳐내며 비웃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도청된 음성 파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세상이야. 그 노인네 지금쯤 빗물 받아먹고 있겠지? 아,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꺼. 당장 끄라고.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앞 못 보는 시어머니를 저 비 오는 날에 버렸다고? 완전 악마네, 악마야. 조금 전까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민희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정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경호원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완벽한 모습에 제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앞이 안 보이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민희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손에 들었죠. 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고 그녀의 공포에 질린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민희야,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했지. 귀까지 먹었다고는 안 했다. 그리고 내 눈이 언제까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니?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성준 씨가 시켜서. 닥쳐라. 내 집, 내 건물, 내 카드. 내가 탐냈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너에게 지옥의 불씨가 될 거다. 지배인 이 여자가 걸치고 있는 옷, 가방, 구두 전부 내 돈으로 산 거니 그 자리에서 다 벗겨내세요. 단 하나도 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명품관 한복판에서 민희는 보안 요원들에게 옷과 가방을 압수당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의 화려했던 가짜 인생은 처참하게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그녀가 돌아갈 집에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압구정 백화점에서 속옷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쫓겨나다시피 도망친 미니. 그녀는 길가에서 빌린 휴대폰으로 남편 성준을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백화점 전광판에 박제된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 현장. 이제 그들에게 남은 최후의 보루는 단 하나, 이미 자신들의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믿는 한남동 저택뿐이었습니다. 미니야, 빨리 내려.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변호사부터 불러야 해. 어머니가 눈을 떴어도 이미 증여 서류에 도장 찍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우리 집이야. 그래. 그 노인네 아무리 회장이면 뭐해? 내가 그 서류 만드느라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빨리 문 열어. 두 사람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해서 저택의 거대한 철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자동으로 열렸을 문이 묵묵부답입니다. 성준이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뭐야? 왜 안 돼? 0707. 우리 결혼기념일 맞는데? 비켜봐, 내가 해볼게. 1234. 아니면 그 노인네 생일?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절망에 빠져 문을 발로 차던 그때 안쪽에서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그들이 아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거구의 보안 요원 3명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당신들 뭐야? 내 집에서 당장 안 나가? 나 이 집 주인 강성준이야? 강성준 씨, 그리고 박민혜 씨. 이 저택은 현재 이 홀딩스의 자산관리팀에 의해 점유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짐은 이미 분류되어 밖으로 반출 중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증여 서류에 도장 찍는 거 다 봤는데. 비켜, 내 옷. 내 보석들 다 저기 있단 말이야. 미니가 보안 요원을 밀치고 정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지옥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넓은 잔디 정원 위에는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에르메스 박스들,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의류, 그리고 성준의 골프채들이 비에 젖은 채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택 2층 테라스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눈이 부셔 고개를 든 두 사람의 눈에 화려한 가운을 걸치고 우아하게 와인잔을 든 제가 보였을 겁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 아, 미니, 네가 그 눈먼 시어머니 손을 강제로 끌어다 찍게 했던 그 상속증여 서류 말하는 거니?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한테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자식. 내 자식은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에 비 내리는 정류장에서 죽었다. 여기 서 있는 건 내 재산을 탐내서 노인을 유기한 살인미 수범들 뿐이야. 아, 참고로 네가 믿고 있는 그 서류. 그거 내가 미리 바꿔치기 한 전 재산, 사회환원 및 박민희와 강성준 파면 서약서란다. 네가 찍은 건 증여장이 아니라 네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자필 서명이었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미니는 미친 듯이 정원에 버려진 가방들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잡히는 건 텅 빈 명품 케이스뿐이었죠. 제가 이미 그녀가 훔쳐간 폐물들을 작물로 신고해 경찰이 압수해간 뒤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순간 악마들의 동맹은 비겁하게 무너졌습니다. 성준은 옆에 서 있던 미니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어머니 머리 잡고 꼬드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냐? 이 독한 년아. 뭐, 이제 와서 나한테 덮어씌워. 너도 옆에서 좋아 죽겠다며. 그 알망구 죽으면 이 집 팔아서 코인 투자하자고 한 게 누군데? 진흙탕 싸움. 빗물과 눈물, 그리고 탐욕이 뒤섞여 구역질 나는 광경이
제 집 앞마당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러운 소음이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청소해라.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의 뒷덜미를 잡아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민희는 비에 젖어 속이 다 비치는 슬립 차림으로 울부짖었고 성주는 속옷바람으로 바닥을 기었습니다. 기다려라. 가져갈 게 하나 남았지? 저는 테라스에서 제가 아침에 들고 나갔던 그 낡은 보따리를 던졌습니다. 민희가 저를 버릴 때 제 손에 쥐어주었던 곰팡이 냄새나는 낡은 옷가지들이 담긴 그 보따리 말입니다. 미니야, 네가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 아니냐? 이제 너희가 입어라. 아, 그리고 너희가 타고 온 그 외제차. 그것도 내 법인명이니까 키 내놓고 걸어가. 한남동 언덕길이 꽤 가파르단다. 어머니, 제발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주인이라 믿었던 그 집은 이제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빗속에 남겨진 두 사람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 휴대폰은 정지되었고 지갑엔 단돈 10,000원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제 백화점 보안팀에 의해 실시간 라이브로 인터넷에 송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벌받는 압구정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들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저는 다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성준아, 미니야,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버린 그 길바닥에서 너희가 얼마나 추악한 괴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철문이 닫히고 남겨진 정적. 한남동의 그 높은 담벼락 아래 빗물에 젖은 채 벌벌 떨고 있는 두 짐승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성준과 며느리 민희였죠.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하던 그들은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가장 비참한 불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희는 흙탕물이 튄 슬립 차림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손톱이 빠져라 긁어댔습니다. 열라고. 이거 다 꿈이야. 그 할망구가 어떻게? 어떻게 앞을 봐?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럴 리 없어. 민희야, 어머니 눈빛 봤어? 그건 사람 눈빛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약 타서 시력 떨어뜨리려 했던 것도, 재산 가로채려고 서류 조작한 것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제가 시력을 잃어가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저들이 제 약에 무엇을 타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척하며 저들의 안방에 설치한 도청기로 모든 모의를 들었죠. 저들이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축배를 들 때 저는 저들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몸을 이끌고 한남동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민희는 마지막 희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대부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재산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 코인에 투자했던 그 라인 말입니다. 사장님, 저 민희예요. 지금 급전이 좀 필요해서. 아니, 한남동 집 담보로 잡으셨잖아요. 네, 뭐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너 때문에 우리 사무실 지금 국세청에 탈탈 털리게 생겼어. 박복자 회장이 직접 우리 쪽에 경고 날렸다고. 너 같은 거랑 엮였다간 우리 다 죽는데. 다시는 전화하지 마. 민희의 손에서 수화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그 검은 인맥들. 그들조차 박복자라는 이름 석자 앞에선 그저 납작 엎드리는 사냥개들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내일 아침이면 전국에 퍼질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이 홀딩스 본사 사옥. 수백 명의 기자와 주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시각장애 회장의 실종설과
자녀들의 재산 갈취설로 떠들썩하던 회사가 발칵 뒤집힌 날이었죠. 회장님, 시력을 회복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며느리 박민희 씨를 유기 혐의로 고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최고급 린넨 수트에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했습니다.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이 제 양옆을 보좌했죠. 저는 이사회 회의실 중앙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 회사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온 성준과 민희가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노숙자 꼴이 된 그들은 제 화려한 회장실 카페 뒤에 무릎 꿇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성준 씨가 시켰어요. 다 성준 씨가 한 거예요. 뭐? 야, 박민희, 네가 돈 때문에 어머니 약에 독 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 전혀 말 듣지 마세요.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 으르렁거리는 두 사람.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너희가 그동안 법인 자금을 횡령해서 해외 계좌로 빼돌린 내역, 그리고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내 인감을 도용하려 했던 증거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유기했던 그 정류장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원본이지. 성준아, 넌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넌 어머니의 눈이 먼 것을 기회로 삼아 내 제국을 조각내 팔아치우려 했지. 그리고 민희야, 넌 나를 빗속에 버리며 빗물이나 받아먹으라고 했더구나. 어머니,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자비, 너희가 나를 정류장에 던져두고 백화점에서 웃고 있을 때 내 자비는 이미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다. 너희 아이들, 걱정 마라. 너희 같은 괴물 밑에서 자라지 않도록 내가 이미 해외 명문 기숙학교로 보냈고 너희 친권은 법적으로 박탈할 절차를 마쳤다.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선고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자식까지. 그들이 탐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회장실 벽면에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실시간으로 민희가 소유했다고 믿었던 모든 사치품들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가고 있었고 성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직함은 파면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쇼핑몰에서 그리고 이 도시에서 너희 이름은 지워질 거다. 경비들, 이 쓰레기들을 당장 끌어내라. 아, 옷은 남겨두고 내가 준 옷을 입고 나갈 자격도 없으니까. 저는 다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뒤에 숨은 또 다른 추악함들이 보입니다. 민희야, 성준아, 길바닥 생활은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버린 그 빗속의 정류장이 너희 영원한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 회장실에서 짐짝처럼 끌려 나온 성준과 민희.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정장과 명품 원피스까지 작물 및 횡령 자산으로 간주되어 몰수당했죠. 보안팀이 던져준 것은 그들이 비오는 정류장에 버렸던 그 낡고 곰팡이 냄새나는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이건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성준 와이프야. 이 옷?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요. 돈은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 감옥 가면 정말 끝이에요. 성준의 비굴한 애원은 공허한 회랑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회장실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자비, 그들은 내 눈이 멀었을 때
제 앞에서 제 사망보험금을 논하던 자들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법적인 죽음을 준비하던 자들이죠. 이제 제가 그들에게 돌려줄 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뿐입니다. 그들이 로비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은 단 하나의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충격. 한남동 빌딩주 시어머니 유기한 며느리. 알고 보니 백화점 안주인 행세. 제가 미리 확보해둔 블랙박스 영상과 도청 파일, 그리고 그들이 흥청망청 써댄 법인카드 내역서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왜 다들 나를 봐? 왜 사진을 찍어? 하지 마. 찍지 마. 민희는 몰랐을 겁니다. 본사 사옥 대형 전광판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유륜유기 및 공금 횡령범이라는 타이틀이 대대적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저 여자네, 저 악마 같은 년. 지 엄마를 빗속에 버리고 명품을 사. 짐승보다 못한 것들. 회사를 겨우 빠져나온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경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희가 시어머니 몰래 손을 댔던 사채업자들이었죠. 그녀는 시어머니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수십억을 빌려 코인에 쏟아부었지만 이미 제가 그 담보 설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이제 사채업자들에게 민희는 담보 없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야, 박민희 네 시어머니가 담보 다 취소했더라? 네가 우리 돈 해먹으려고 작정했지? 강성준, 너도 일로 와. 네 신체 포기 각서 아직 유효한 거 알지? 사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눈을 뜨시는 바람에 금방 해결할게요. 제발. 성준 씨, 살려줘. 이 사람들 무서워. 저는 그 광경을 차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민희가 그토록 좋아하던 돈의 무서움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더군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저를 보고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에게 잡혀 흙탕물에 처박힌 민희와 성준 앞에 섰습니다. 민희는 제가 신고 있는 명품 구두를 보더니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저 사람들 좀 치워주세요. 제가 어머니 구두라도 닦을게요. 예?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래, 그럼 닦아라. 네가 그토록 탐냈던 내 재산. 내 명의의 금원지 한 톨까지. 이 혓바닥으로 다 핫하네. 네가 내 눈을 멀게 하려 했던 그 도끼만큼 성실하게 말이야. 민희는 정말로 바닥에 엎드려 제 구두에 묻은 흙탕물을 제 옷소매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굴함, 그 처참함.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버리고 웃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한 톨의 동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 진짜 몰랐어요. 다 민희가 시킨 거예요. 이 여자가 어머니 약에 수면제 타고 안과 의사 매수한 것도 다 이 여자라고요. 전 말리려고 했어요. 이 비겁한 놈아. 네가 돈 필요하다고 나보고 어머니 명예 빼돌리라고 했잖아. 네가 사람이야? 제 앞에서 서로의 치부를 까발리며 개처럼 싸우는 내 자식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저 괴물들을 키웠구나. 하지만 이제 그 연을 제 손으로 끊으려 합니다. 그만해라. 너희 둘은 오늘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거다. 횡령, 배임, 존속 유기, 그리고 살인미수까지. 내가 가진 모든 법무법인을 동원해서 너희가 감옥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할 거다. 아, 그리고 너희가 빌린 사채. 그건 너희가 감옥 안에서 몽으로 때우든 말든 알아서 해라. 난 단 1원도 갚아줄 생각이 없으니까. 경찰들이 그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희와 성준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제 백화점 건물을 등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멀어져가는 비명. 소리를 뒤로 하고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한남동 집 정원에 소금 좀 뿌려라. 부정 탄 것들이 너무 오래 머물렀어.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제 눈이 멀었던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한남동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민희와 성준의 비명소리,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숨소리가 사라진 집은 비로소 주인을 되찾은 듯 평온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시력을 되찾고 복수에 성공한 이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일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가 마주해야 할 진짜 진실이 아직 이 집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제가 단순히 운 좋게 수술에 성공해 눈을 뜬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뜬 건 복수를 결심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척하며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들을 관찰했습니다. 왜냐고요?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희가 횡령한 내역보다 훨씬 더 끔찍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1년간 조사한 아들 성준의 행적이었죠. 민희야, 어머니 눈말이야. 병원에서 수술하면 나을 수도 있다는데 그 수술 절대 못하게 막아야 해. 눈을 뜨시면 우리가 빼돌린 비자금 다 들통나. 차라리 치매 증상 있는 것처럼 약을 더 강한 걸로 바꿔. 녹음기 속 아들의 목소리는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 민희가 악독한 행동대장이었다면 제 아들 성준은 그 모든 판을 짠 설계자였습니다. 민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효자인 척 연기하며 제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기생충. 그것이 제 아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성준은 저를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다 민희 그년이 시킨 거예요. 저는 어머니 눈 고쳐드리려고 병원 알아보고 있었다고요. 제발 저만이라도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성준아, 네가 2년 전 내 생일날 선물했던 그 안과용 영양제 기억나니? 내가 눈이 멀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약에 섞인 성분 때문이었다더구나.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네가 내 귀에 대고 어머니, 이제 그만 죽어줘야 우리가 살아요라고 속삭였던 것도 기억하고 있어. 어머니, 그건... 너는 민희가 나를 정류장에 버릴 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지? 내가 빗속에서 울부짖을 때 너는 차 안에서 민희랑 입을 맞추며 웃고 있었어. 내 눈은 그때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다, 성준아. 저는 성준의 눈앞에서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성준의 모든 상속권을 영구히 박탈하고 그가 저질러온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단 한 푼의 합의도 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서였습니다. 너희가 탐냈던 내 재산은 이미 전액 사회에 환원하기로 재단 설립을 마쳤다. 너희가 감옥에서 나올 때쯤이면 너희를 기다리는 건 단돈 1원도 없는 차가운 길바닥뿐일 거야. 아니, 사채업자들이 너희를 먼저 반기겠지. 어머니, 내가 죽으면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나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아니, 내 아들 성준이는 내가 눈을 잃던 그날 죽었다. 내 앞에 있는 건 그저 내 돈을 파먹으려던 벌레일 뿐이야. 평생 감옥에서 네가 버린 그 빗소리를 들으며 썩어가거라. 구치소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마이크를 내밀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은 저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인간의 본성을 이미 보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제가 소유한 쇼핑몰의 화려한 조명들이 지나갑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함을 걷어낸 지금,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낍니다. 비서실장, 내일부터 압구정백화점의 모든 수익금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돌려라. 그리고 정류장에 버려진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하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죠. 며느리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길바닥에 버려졌던 한 노인의 복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을 현실이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통쾌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셨나요? 이 감동과 전율의 복수극이 좋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만 저는 더 강력하고 통쾌한 다음 스토리를 들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배신한 자식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시니어 스토리의 오디오북 드라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